평범한 가정에서는 매달 이 비용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보험으로 대비할 때는 기본이 되는 암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최근 발표된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 따르면 남성은 44.6%, 여성은 38.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남자는 2명 중 1명이,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통계청의 2024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24.8%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 역시 전년 대비 4.5%나 증가하면서 전체 사망 원인 1위를 여전히 암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쉽게 걸릴 수 있고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암이라는 질병, 오늘은 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많은 세포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노화나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 세포들이 유전자 변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불량 세포들을 알아서 제거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세포들이 통제를 벗어나 무한정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년마다 받는 정기검진이나 혹시나 해서 받아본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나온 의심세포를 조직검사 해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과 주치의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 주치의와 함께 수술을 포함한 암 치료 과정을 정하게 되는데요. 암 치료의 핵심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항암약물 치료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통계에 따르면 암 수술이 2만 건 정도인데 비해 항암약물은 21만 건이 넘어갔는데요. 이러한 항암 치료들은 수술 전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수술 전에 미리 항암제를 투여해 종양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놓는 선행화학요법입니다. 수술 부위를 최소화해서 환자의 소중한 장기를 보존하고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들을 수술로 떼어난 뒤에 혈관이나 림프절을 타고 몸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미세 암세포들의 재발이나 전이를 막기 위해 진행하는 보조화학요법입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들에 관해 물어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떠올리시는 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밥도 못 먹는 고통스러운 모습이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항암치료 역시 획기적으로 달라졌는데요. 이러한 항암치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1세대 독성 항암제입니다. 과거부터 가장 흔하게 쓰여온 방식입니다. 효과는 강력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자라는 모낭세포, 위장 점막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심하게 구토를 하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옛날 방식의 치료인 거죠. 두 번째로는 2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1세대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로 말 그대로 암세포에만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나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을 하는 겁니다. 정상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탈모나 구토 같은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엄청난 발전이죠. 세 번째는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건 약물이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면역 항암제는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 공격하게 만드는 최첨단 방식인 겁니다. 부작용도 현저히 적고 특정 암에서는 엄청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2세대나 3세대 최신 항암 치료들은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망입니다. 문제는 이 최신 치료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용적인 측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명 암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 암과 암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들어보신 제도가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질환은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 외상이나 중증 치매가 있는데요. 암도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이 됩니다. 최대 5년간 본인 부담률은 고작 5%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훌륭한 제도가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의 혜택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국한된다는 점이죠. 앞서 말씀드린 2세대 표적 항암제나 3세대 면역 항암제,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으니 누구나 이 치료를 받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신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중입자 방사선 치료 같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상당수는 아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검사를 통해서 최신 표적 항암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투여받기 위해 매월 상당한 고액의 비용을 발생한다고 가정해보면요. 이 약이 비급여 항목이라서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큰 비용을 온전히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치료가 몇 달 혹은 1년 이상 길어진다면 평범한 가정에서는 매달 이 비용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보험으로 대비할 때는 기본이 되는 암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에 더해서 고가의 최신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표적 항암약물 치료비나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와 같은 특약들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가진 암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약력과 전이인데요. 보통 우리가 가입하는 일반적인 암보험의 진단비는 몸에서 처음 발생하는 암, 즉 원발암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처음 암이 발견되었다면 위암 진단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암세포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는 혈관이나 림프절을 타고 우리 몸의 다른 장기로 이동해서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는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6년 전에 위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고 보험회사에 5년 이내 중대질환고지 의무를 무사히 통과해서 암 진단비를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에 기존 위암세포가 간이나 폐로 전이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은 이때도 암 진단비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단비 특약만 가지고 계신다면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간암이나 폐암을 독립적인 새로운 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위암에서 뻗어나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암보험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와 함께 암을 본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를 든든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위한 항암 약물이나 항암 방사선, 표적 항암 약물, 세기 조절 방사선과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특약과 같은 항암 치료를 준비하신 뒤에 암 주요 치료비를 추가로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거에 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암 진단비 혹은 전이암 진단비 그리고 전이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보다 가깝고 무서운 질병, 암에 관련돼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다들 손해보지 않는 보험생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암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막막하셨다고 한다면 위 연락처나 아래 댓글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